넷플릭스, 규칙 없음이 규칙인 회사입니다. 컨펌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고 출장비에 리미트도 없다고 합니다. 연봉 협상 때 부르는 연봉보다 연봉을 더 챙겨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고용 안정성으로 따지면 최악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성과가 별로인 직원은 바로 내보낸다고 해요. 반면에 구글이나 픽사 같은 팀원들을 구글러, 픽사리언이라고 부르면서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팀 문화가 좋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팀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요것들 여러분, 요즘 것들의 사생활 혜민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은 스몰 게더링, 작지만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로 고립의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세 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고 요즘사도 그렇게 콘텐츠로 연결되면서 나다운 삶의 선택지를 나누는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뉴노멀 시대의 더 나은 일과 삶을 이야기하는 베로노멀 프로젝트 볼륨 3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달에는 커뮤니티처럼 일상 속 느슨한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일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저희처럼 프리워커로 일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꾸려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프리워커로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꾸리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조직에 속해 있든 독립적으로 일하든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팀을 이뤄 일해야 하죠. 그래서 요즘 저희의 고민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팀을 꾸릴 것인지에 있어요. 요즘사를 만들고 있는 900km는 2016년 말부터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현우 씨와 함께 하기도 하고 외부 디자이너나 영상 작업자 혹은 포토그래퍼와 단기적인 팀을 꾸려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현우 씨가 퇴사를 하면서 2인 체제 팀으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 갑니다. 둘이 되니까 혼자일 때보다는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동료를 찾고 혹은 좋은 조직에 들어가 그 일원이 된 일, 우리가 일을 하는 한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팀이고 좋은 조직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와 잘 맞는 또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고 개인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조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그 개인들이 모인 그 팀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좋은 팀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좋은 그림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만 해도 과거에 경험한 대부분의 조직 문화가 많이 낡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더 나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의 형태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기도 하고 조직에 속하지 않고서도 개인들이 자신만의 일로 먹고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요즘처럼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개인들도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일터를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좋은 인재를 붙잡아둘 만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좋은 조직, 좋은 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해외 사례들을 좀 볼까요? 요즘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파격적인 기업 문화로 유명하죠. 넷플릭스 기업 문화를 직접 만든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와 비즈니스 문화를 연구하는 에린 마이어가 공동 집필한 책 규칙 없음을 보면 넷플릭스가 동료를 찾고 조직을 유지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이 규칙인 회사입니다. 요즘 콘텐츠 회사답죠. 규칙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컨펌 없이 얼마든지 휴가를 갈 수 있고 출장비에 리미트도 없다고 합니다. 직급이 낮은 사원이라도 몇백만 달러짜리 계약도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게 넷플릭스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기만 하면 말이죠. 직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듯이 오너십을 갖고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한때 가족 같은 회사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가족이 될 수 없다. 회사는 프로팀이다.
그렇다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최고의 인재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 안정성으로 따지면 최악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는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수한 인재만 남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건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 초창기에 3분의 1 정도의 직원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가홈한 뒤부터 오히려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성과가 별로인 직원은 두둑하게 퇴직금을 줘서 바로 내보낸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연봉을 올려서 잡을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면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보내는 거죠. 대신 남아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항상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직원이 연봉 협상 때 부른 연봉보다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연봉을 더 챙겨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우수한 인재들로만 조직을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한 명 한 명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들도 있어요. 미국 저널리스트 데니얼 코일이 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에는 구글이나 픽사 같은 유명한 기업부터 미국 특수부대나 보석도둑단 핑크팬더까지 말 그대로 다양한 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들이죠. 어떤 팀은 부분의 합보다 위대해진다 라는 말처럼 이들이 성과를 내는 방식이 넷플릭스와는 정반대입니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 팀 문화가 좋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천재를 찾느라 헤매기보다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좋은 팀이 되는 방법도 넷플릭스와 정반대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이 책에서는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나 경험 같은 측정 가능한 능력보다는 미세한 배려와 행동에 의해서 팀워크가 좌우된다고 말하죠. 팀원들을 구글러, 픽사리언이라고 부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가족과는 좀 다르고요. 명령을 주고받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또 재밌었던 건 넷플릭스에서는 성과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바로 퇴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팀들은 오히려 그런 개인의 취약성을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팀워크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팀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내가 팀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팀이 되더라도 나다움이라는 것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팀이 됐다면 이제 우리다운 팀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우리다운 방식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행히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처럼 작은 조직들로부터 더 나은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하거나 조직 내에서도 좀 더 수평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나와서 자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세상이잖아요. 마냥 높은 연봉이나 정직원 보장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짧게 일하더라도 서로 핏이 잘 맞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찾게 될 거예요. 저도 만약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더 이상은 풀타임으로 고용된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맞추기보다는 회사가 개인들에게 커스터마이즈된 방식으로 조직 문화와 채용 방식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로노멀 이번 달 주제는 더 나은 팀이 되는 법입니다. MZ세대가 일해보고 싶은 회사들의 조직 문화와 요즘 채용 방식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베로노멀은 무엇일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새로운 인터뷰가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더 나은 조직 문화와 채용을 연구하는 팀 그리고 실제로 더 나은 방식으로 동료를 찾고 팀을 꾸리는 기업 그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맞는
많은 회사와 조직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간판이나 이름이 아닌 진짜 좋은 조직을 보는 눈을 기르는데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처럼 프리워커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팀을 꾸리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첫 동료를 찾고 팀을 꾸리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듣고 싶으신가요? 곧 만나게 될 요즘 회사들의 조직 문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꼭 해주시고요. 지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첫 번째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